코로나19 윈TV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미 전 지역 확진 147만 4,939명, 사망 8만 7,976명, 하루 새 사망은 1,064명이며 완치된 사람은 31만 7,739명입니다. 일리노이 확진 9만 369명, 사망 4,058명으로 하루 새 사망은 130명입니다. 시카고를 제외한 쿡카운티 확진자는 2만 4,722명, 사망 1,156명, 레이카운티 확진 6,157명, 사망 207명, 듀페이지 카운티 확진 5,634명, 사망 287명, 윌 카운티 확진 4,277명, 사망 237명입니다. 다음은 쿡 카운티 한인 주요 거주지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쿡 카운티 확진 59,905명, 사망 2,807명, 그중 아시안 사망자는 116명입니다. 데스플레인스 1,132명, 사망 59명, 스코키 633명, 사망 22명, 나이스 574명, 사망 66명, 윌링 430명, 사망 11명, 마트 프로스펙트 428명, 사망 5명, 글렌뷰 365명, 사망 26명, 팔레타인 352명, 사망 6명, 엘진 351명, 사망 1명, 올랜드팍 316명, 사망 21명, 샴버그 310명, 사망 7명, 호프만 에스테이츠 298명, 사망 5명, 알링턴 하이츠 275명, 사망 13명, 노스브룩 238명, 사망 24명, 몰튼그로브 212명, 사망 9명, 링컨우드 131명, 사망 21명, 윌맷 120명, 사망 5명, 버팔로 그루브 59명, 사망 9명입니다. 지역별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4-283-8200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일 일리노이 비상관리기관은 다음 주 내에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우스 시카고는 16일, 샴페인 19일, 롤링메도우 20일, 피오리아 20일에 각각 드라이브스루 무료 바이러스 검사소가 설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오리아 지점에서는 워크인 검사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의사의 추천 없이 테스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지난 2달간 폐쇄됐던 일리노이 의사당에서 다음 주 의원들이 다시 모여 예산안과 중요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 전에 의원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것을 요구받을 것이며 안면 가리개 착용과 체온 측정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불필요한 대외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의원들은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며 스프링필드까지 이동하고 호텔 독실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 생산하고 배포하기 위한 책임자로 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전무이사인 몽세프 슬로위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로위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이며 구스타프 페르나 육군 물자사령관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슬로위가 이끄는 팀은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팀과는 별개로 활동할 것이며 특히 백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전염병 전문가 파우치 박사는 내년 초까지 백신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어제 브리핑에서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 증가 중인 일리노이에 있는 수십만 명의 실직자들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도우며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포털을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 오픈된 웹사이트에는 현재 6만 개의 가용한 일자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70명 이상의 고용주가 이 사이트에서 가상 취업 박람회를 주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수백 개의 전문직에 대한 수천 개의 온라인 코스들을 콜세라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콜세라는 정보기술 분야 교육에 중점을 두어 현재 많은 직장의 재택근무 상황에서 구직자들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민주당이 발표한 3조 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패키지에는 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남겨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의해 도입된 히어로즈 액트에 의하면 신속 그린카드 발행안을 도입해 응급구조요원, 의료봉사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담겨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주권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근로자들을 위한 임시 취업비자나 이민비자 처리도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비시민권자의 이민 신청 기간이나 임시 취업비자의 만료일이 바이러스 비상 시기와 겹친다면 이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만료일로 걱정하는 한인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셜 넘버가 없는 서류 미비 납세자들에게도 $1,200의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의심되는 오스웨거 거주 여성이 오로라의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침을 뱉어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3살 신티아 마이어스는 호흡곤란으로 오로라의 멀시 병원에서 진찰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갑자기 퇴원을 하겠다며 퇴원 허가서에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분노한 마이어스는 간호사에게 달려가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자정 이후 출동해 여성을 체포하고 간호사에 대한 상회죄로 입건했습니다. 미주리의 한 식당에서 $2.19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요금을 첨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인 빌리는 이전 팍스뉴스에 출연해 메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식재료 상승 비용만을 상쇄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식당이 있는 웨스트 플레인스시의 다른 식당들도 마찬가지며 고객의 불만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구서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빌리 유자르는 더 눈에 잘 뜨이는 알림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식재료 가격 상승은 어떻게 해도 상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윈TV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